자, 우리 책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이렇게 있고, 거기도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계속 출제가 됐던 주제인데, 요번 우리 18회 시험만 좀 한번 쉬웠어요, 이게. 교육을 받고 개공이 되는 것과 그냥 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은 이제 사고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좀 덜 치도록 뭐 직업 윤리라든지 또 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교육하는 거고요. 종류를 좀 볼게요. 뒷장 넘겨보시면 54페이지. 밑에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이 4가지가 있죠. 무슨 교육이냐면, 일단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직무교육, 그리고요, 연수교육, 사고예방교육, 뭐 이렇게 전체 4가지 교육이 있는데, 실무교육 대상부터 볼게요. 실무교육 3번째 줄 내려오다 보면 대상. 실무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냐면 개설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그렇죠? 개설 등록 신청자. 그러면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개공이 되려는 자. 그런 얘기인가요? 개공이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고 나서 아니면 되기 전에 사전에 받는 그런 교육이고, 또 두 번째 소공이 되려는 자. 이것도 뭐예요? 소공이 받는 거예요. 소공이 되려는 자가 받는 거예요. 되려는 자. 이것도 사전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제 생각하시고, 위에 보니까 시기 뭐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등록 신청을 이제 만약에 오늘 하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년 안에 받을게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전에 이미 받았어야 돼. 최근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만약에 실무 교육을 받은 지 3년 됐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교육은 경우에 따라서 몇 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직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어야 되고요. 직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냐면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 그죠?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직무교육이라고 해요. 요거 시기는 또 가고요. 자, 연수교육의 대상 보니까 누구랑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개공과 소공.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개공하고 소공. 일단 이제 교육 중에서 가장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수교육. 요거는 이미 뭐가 되어진 자, 개공과 소공이 되어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연수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니까 사후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후교육이라는 건 이제 개공과 소공이 된 이후에 받는 거죠. 그럼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느냐? 그 시기에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2년마다. 그것도 우리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2년마다. 그럼 만약에 개공으로 10년 근무했대. 개공으로. 그러면 얘는 연수교육 몇 번 받았겠어요? 5번 받았겠지, 그지? 그렇게 개념 잡고 계시면 되고, 사고예방교육은 임의 교육이다 이런 말 있죠, 그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나머지 교육은 다 의무 교육인데 얘만 임의 교육이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하는 문제다 이거죠. 나머지는 받아야 하는 문제지만,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고예방 교육은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걸 받으면 어떤 나한테 이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표가 좀 분리됐는데, 오른쪽에 사고예방교육 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비용을 좀 일부 지원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찾으셨나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다른 교육은 내가 다 돈 내야 되는데 요거는 비용을 좀 일부 지원해서 받으면 이득이 생긴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연수교육 쪽 다시 오셔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무교육을 안 받았어. 그럼 무슨 불이익? 개공이나 소공이 될 수 없는. 그게 현실적인 불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연수교육을 안 받았으면 불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의무교육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는
개공이 소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이미 되었으니까. 해서 연수교육은 바로 밑에 우측에 이걸 안 받으면 현실적인 제재가 있어요.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기다가는 채색을 좀 하나 해주시고요. 별표를 또 하나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이 표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교육은 과태료가 없는데 요거는 과태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사전 교육이지만 얘는 사후 교육이라서 과태료를 우리 규정할 수밖에 없다. 질문.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세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100만 원도 너무 세. 5만 원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이지 않아요? 네, 5만 원? 네, 그래서 이제 5만 원으로 만약에 규정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그 개공하고 소공은 어떻게 하겠어? 이제 돈만 내고 안 받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세게, 그래서 세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맨 마지막 뒷줄에 보면 이제 실시권자는 모든 교육을 누가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관청은 다 공통점을 가져. 시도지사가 이제 공통점을 갖고, 이제 우리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고, 또 사고예방교육은 국장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예방교육 중에서 국장이 만약에 사고예방교육을 한다면 그 규모는 전국적인 규모겠죠. 왜냐면 국장이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장이 만약에 사고예방교육을 하면 그 규모는 어떤 거예요? 서울특별시 소지하는 계공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 강동구청장이 사고예방교육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규모는 강동구에 있는 우리 계공만 뭐 아니면 뭐 소공, 뭐 중개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자, 4번에 이제 등록 기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같은 말로 등록 요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준, 요건 뭐 같은 말인데 저는 이제 그 요건이라는 말을 좀 더 잘 써야 한 뭐 60%? 뭐 그럼 가끔 뭐 기준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아무튼 그 말을 혼용해서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라는 거죠. 밑에 이제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등록하려면 필요한 거 4개. 그죠? 뒤에 잠깐 넘겨볼게요. 양가로 2번에 법인이 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거 6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중요해 보여요? 개인이 갖춰야 될 4개 아니면 법인이 갖춰야 될 6개 중에서 어떤 게 좀 중요해 보인가요? 법인이. 그래서 우리 양가로 2번 쪽에 중개법인이 우리 그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쪽에다가 별표 2개 해주시고요. 얘도 출제 100% 언제나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거는 암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뭐예요? 자주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28회 시험 강의 때까지는 그 암기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거 애우라고. 근데 이제 요번 우리 29회 넘어서는 가능하면 암기해라 이런 말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합격자분이 이제 합격 수기를 올렸는데 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암기하라고 하는 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가능하면 암기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냥 자주 보시라고만 얘기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 강의하다 보면 애워야 되는 것도 몇 개 또 있어요.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해요. 작년에는 꼭 암기해야 합니다라는 걸 15개 정도 제가 강조했는데 반 정도로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암기. 아니 줄여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암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찍어드리는 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암기하면 좋긴 해요. 암기하면 뭐가 좋으냐면 확실히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확실히 맞추는 장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장점이 있냐면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하는 거 중요합니까? 문제를 빨리 푸는 거. 중요해요. 왜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시간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단점도 있긴 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 안 외워지면.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개인이 갖춰야 될 거 4개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등록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대. 그렇죠? 예, 등록의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요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예, 여백에다 하나 좀 요거 적어놔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그 등록관청에 가서요 등록을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는데 얘는 그냥 신청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뭐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얘가 결격이 아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신청해요. 그냥 신청해. 그러면 이제 관청에서 관계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관계기관. 예, 그럼 관계기관에다가 얘에 대해서 조회를 해요. 이거를 소위 무슨 조회라고 그래? 신원조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원조회를 해서 얘가 결격이 아니면 등록을 해주고 결격이면 반려하는 거야. 당신은 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결격인지 아닌지는 신청자가 증명한다. 관청에서 증명한다. 관청에서 증명하는 거야. 나는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계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과 기록 같은 거를 파악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파악해야 돼? 경찰청.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파산선고나 금치산 선고나 이런 거는 어디 가서 파악해야 돼? 법원에서. 예. 그러니까 그 관계기관은 경찰청 아니면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 그지? 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격을 갖고 있었다는 보유한다라는 거는 과거에 갖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현재 가지고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야 하고 또한 자격을 정지 중이 아니어야 해. 자격 정지 먹으면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돼. 아까 우리 보셨던 실무교육. 그 실무교육은 직전 몇 년 안에 교육을 받았어야 된다고? 1년짜리. 그리고 이제 사무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무소 관련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예, 사무소 관련해서 여백에다 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요거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중개사무소 요건. 예, 사무소 요건만 좀 따로 볼 거예요. 자, 일단 중개사무소는 적법해야 돼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무슨 건축물은 등록이 안 돼. 불법 건축물은 등록을 절대 안 해줘요. 적법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가 맞아야 돼요. 이걸 용도 적합성이라고 해요. 자, 용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한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요. 집에서, 가정집에서 중개업 등록을 하고 싶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왜 안 해줘? 집이 불법이라서? 아니에요. 용도가 안 맞으니까. 그죠? 네,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업무용 시설에다가. 왜냐면 우리는 사물을 보는 장소니까.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중개사무소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막 차 타고 3시간 가는 막 바닷가에 있는 게 좋아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걸 주거지 인근에 있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근생이라고 해. 근린생활시설. 네. 그래서 근생은 종류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네. 이거 1종과 2종의 차이는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건축법 시간에 공법 선생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중개사무소를 소유하래 아니면 확보하래? 확보할 거. 그래서 확보하는 거예요. 확보. 근데 여기서 확보의 의미를 가지고 출제를 또 좀 잘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한번 볼게요. 소유여도 되나요? 네, 소유도 확보잖아요. 그러면 임차는 어때? 임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건 어때요? 좋아요. 예. 예. 좋아요는 무슨 말이에요? 예. 이거 되는 거죠? 예. 어떤 거든지 된다 이거죠. 어떤 거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유여도 좋고 뭐여도 좋고 임차에도 좋고 전세. 예. 뭐 상관없다 이거예요. 질문. 임차와 전세권의 차이는 뭐죠? 응? 임차와 전세권의 차이. 임차는 임대료로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등록가 물권과 채권이야. 자, 어떤 게 물권? 전세권, 물권, 임차권, 채권. 네, 그렇게 구분해. 네, 다시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 이렇게 구분해요. 월세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자,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다. 네, 어떤 거든지 상관없다. 자, 뒷장 가시면 이제 뭡니까? 양가로 이번에 법인이 개설해야 되는 경우 6개가 있는데 볼게요. 개인하고 되게 비슷한데 법인에만 적용되는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1번, 일단 뭐에 걸리면 안 돼? 결격사유에 걸리면 안 돼. 결격사유에. 법인도 결격에 걸릴 수 있어요? 네. 예, 법인이 벌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입증은 해당 법인이 증명해 아니면 관청에서 증명해? 관청에서 신원조회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몇 군데에다가 좀 채색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으니까 전체를 다 할게요. 두 번째 줄 약간 좀 굵은 글씨까지 뭐 다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그렇게 하고 한번 좀 천천히 한번 다시 볼게요. 법인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해요. 둘 중에 하나. 뭐이거나 뭐.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거 지난주에 설명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는 무슨 형태의 결합이고 협동조합은 무슨 형태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 혹시 안 드렸나 지난주에? 안 했어요? 예. 자본의 결합 이런 거 했네. 네, 사람의 결합. 우리 얘기했죠? 민법에서 했어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우리 회사는 조합과 달라요. 그래서 회사는 일단 이제 물적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적 결합. 조합은 인적 결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이 좀 있어. 그러면 법인으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돈은 있고 법인으로. 그럼 뭐로 하면 돼? 회사. 근데 나는 돈은 좀 적은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분배해서 뭐 1,000만 원씩 내서 5명이 이렇게 하면 그게 뭐로 하면 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적 결합이냐 인적 결합이냐 이런 개념적 차이만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조합이 느낌으로 약간 다르죠? 느낌으로 좀 다르잖아. 회사라면 좀 어떤 느낌이야? 약간 좀 친근한 느낌. 그죠? 응? 오래도록 썼으니까. 근데 조합은 어떤 느낌이야? 약간 좀 생소하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생소하고 이런 느낌 없어요?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 없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뭐 어쩌고 조합 이러면 저놈들 뭐 하는 놈들이야 뭐 조폭이야 뭐야 뭐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 이미지 부분에서 약간 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조합이고 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회사 이런 거 이제 드라마에서 조합은 잘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좀 이미지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뭐이거나 뭐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그런데 가로에 보니까 무슨 조합은 또 뺀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안 되냐면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되게 간단해요.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일을 해요. 방과 후에 돌봄 교실 무료로 예를 들자면 무료로 그 다음에 독거 노인한테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배달해 주는 거 무료로.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 무료로 하는 거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과 중개업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근데 시험에는 되게 잘 나와.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개업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그 목적 자체가 안 맞아서. 그리고 우리가 회사로 가든 조합으로 가든 돈이 필요해. 법인은 얼마?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돼. 무조건 5천 이상 있어야 돼요. 뭐로 가든 5천은 필요합니다. 개인은 돈 필요 없어요? 개인. 아까 우리 개인에서 등록 요건에 돈은 없잖아. 개인은 그래서 돈이 필요 없어. 근데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요. 13만 2천 원은 있어야 돼. 실무교육 비용하고요.
등록 비용하고 실무 비용은 12만 원이고 등록 비용은 12,000원이거든. 그래서 13만 원이 있어야 돼. 그것만 있으면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반박을 하셔야지. 그럼 사무실은 어떻게 해? 사무실? 어? 사무실은 내 건물에서 해도 되고 또 사무실은 어떻게 하면 돼? 무상으로 해도 되지. 무상으로. 사용대차. 누가 빌려준대. 공짜로.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굳이 없어도 돼. 근데 법인은 뭐가 꼭 있어야 돼. 돈. 자본이 꼭 필요합니다. 그 자본을 이제 5천만 원인데 요거를 2억 원이냐 이렇게 이제 좀 잘 물어보거든요. 근데 2억 원이 이제 그 소위 업무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보험을 또 2억 좀 이렇게 들어야 돼. 법인 같은. 그래서 이제 그 2억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법인은 설립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자,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설립 목적. 네, 그래서 그거 우리 이제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여백에다가 이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자, 개인은 겸업 제한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법인은 겸업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법인이 겸업 제한을 받는다는 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28회 시험에서도 이 개념을 출제했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럼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던 내 자유라는 얘기죠. 근데 그 자유 안에는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직업을 선택을 안 해도 됩니까? 예, 그것도 내 자유야.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것도 자유지만 이것도 자유예요. 직업을 2개, 3개, 5개, 30개 해도 됩니까? 네. 예, 그것도 내 자유라는 거야. 해서 개인한테는 절대로 무슨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겸업 제한. 너 이것만 해,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해서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여기 학원 말고 타 학원 이제 합격자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좀 갔다 왔는데 거기는 한 500명 정도 와요. 예, 이제 그 수강생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 인터넷 수강생도 좀 오고 그러는데 인터넷 수강생들 몇 분이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지. 예, 근데 인터넷 수강생들이 저한테 와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예. 저는 그냥 평상 연예인은 아닌데. 예. 그래서 막 사진 찍고 심지어는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현장 수강생들은 맹숭맹숭하죠. 늘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인터넷 수강생들이 이러는데 이제 몇 분이 이제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에 이제 이런 명함이 있었어요. 성신여대 앞에서 약국을 한대. 그 명함에 약국장이라고 찍혀 있더라고. 약국장. 약사야. 근데 이게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처음 봤어요. 약사가 이 공부를 한 거. 그래서 뭐 하려고 하셨냐고 그러니까 같이 한대요. 뭐하고 뭐를 같이 한대? 약국하고 중개업하고. 같이 해도 돼? 네, 해도 돼. 왜 같이 해도 돼?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 용도가 약국도 근생이야. 그러니까 용도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에서 약 팔다가 계약서 쓰고. 네? 네. 쉽지 않기는 뭐 쉽지 않아요. 얼마나 쉬워. 약 팔다가 계약서 쓰는 게 뭐가 어려워. 계약서 쓰다가 약 조지하고 얼마나 간단해.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젊은 친구인데 약국을 전문적으로 중개업하고 싶대. 그래서 이제 그 약사들만 들어가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예, 거기다 이제 자기가 중개업까지 같이 하면 전국에 약국 매물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개하고 싶다는 거야. 정말 저는 생각 잘했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국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야. 정말 머리 잘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뭐를 저한테 이제 또 명함을 또 다른 분은 뭘 줬냐면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야. 그러니까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는데 요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딴 거야. 해서 3개를 같이 하고 싶대. 그래서 뭐 기장 대리도 하고 세무에 관련한 일을 하고 중개업도 하고 싶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런 현상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다 있었어요. 뭐 세무사랑 같이 하고 법무사랑 같이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 일은 같이 하고 이런 게 그 전문 직업 간의 영역이 무너졌어요. 이미 오래전에. 예. 그러니까 왜냐면 뭐 하나만 옛날처럼 변호사 자격만 하나만 따면 평생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든지 같이 해야 돼,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한테는 무슨 제한을 두지 않아요? 겸업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뭐든지 같이 해도 돼요. 다만 이런 건 안 돼. 중개업이랑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어요. 자, 그건 왜 할 수 없을까요? 공무원법 위반이야. 네, 그건 안 돼. 네? 그건 이해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법인은요, 왜 이걸 겸업 제한을 받냐면 법인에게는 이게 있어서 그래요. 설립 목적이 있어서. 목적에 반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회사가 어디예요? 유동성이 제일 풍부한 회사가 어디야? 삼성전자잖아요. 이 분기마다 막 8조 정도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돈이. 분기에 8조니까 뭐 1년이면은 뭐 한 3, 40조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엄청난 회사인데,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사채업하면 어때? 왜 안 돼요? 돈 많은데. 사채업. 저리로 막 빌려주는 거예요. 저리로 막.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 삼성전자의 설립 목적과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럼 우리 중개법인의 설립 목적은 뭐예요? 중개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만 해야지. 그죠? 네. 근데 또 중개업만 딱 해놓으면 문제가 또 생기는 게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잖아. 해서 몇 개를 더 허용하는 거예요. 몇 개. 그래서 6개가 더 추가되는데 그걸 14조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14조 업무 이렇게 1에서 6까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참고만 하세요. 뒤에서 이거 별도로 주제 잡아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정리 다시 해볼게요. 중개법인은 전부 합치면 몇 개 할 수 있어요? 7개. 자, 어떻게 7개가 되는 거죠? 중개업이라고는 업무는 하나는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겸업 업무 6개. 네, 요번 시험에도 그게 나왔는데 그 1에서 6까지 한번 대충 눈으로 보시고요. 이번 시험에 28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중개법인이 중개업과 건축 자재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건축 자재 매매업. 건축 자재라는 게 뭐죠? 건축 자재가? 건축 자재. 시멘트, 벽돌, 철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건축 자재 매매업. 자, 개념적으로 잘 생각해 봐요. 중개법인이 건축 자재 매매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4번 오른쪽 대표자가 반드시 뭐여야 해요? 공인중개사. 자, 요 표현 한번 채색해 볼게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어도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법인의 대표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대.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공부를 안 해도 돼? 그냥 자격 있는 직원 뽑으면 중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한테는요. 그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대표 빼고, 대표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즉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뭐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자, 그런데 대표만 있어도 돼요. 대표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적 결합이니까. 근데 대표 말고 또 사원 또는 임원을 두면 가정이에요. 두면 그 중에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대.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한 사례 하나만 드릴게요. 이 사례도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갑법인의 대표가 한 명 있어요. 얘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 근데 얘는 이제 빼고요. 네, 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원 또는 임원이 또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네, 두면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사원 또는 임원을 대표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명 더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얘 빼고 한 명이 더 있어. 그러면 자격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얘 빼고 계산하는 거야. 한 명이 더 있어. 그럼 몇 명? 한 명이만 있으면 되는 거야. 왜? 한 명, 얘 빼고 한 명 더 있으면 되는 거지. 한 명 더 있으니까. 그죠? 예. 자, 3명이면? 한 명. 왜요? 3분의 1이니까, 세 중에 한 명 꼴이니까 한 명이면 한 명 있어야 되겠지. 그죠? 예. 10명이면요.
4명. 자, 왜 4명? 네? 3분의 1 이상이니까. 그럼 10명이면 3분의 1이면 몇 인이야? 3.3인이잖아. 근데 사람을 쪼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4인 이렇게 이제. 됐죠? 네. 5명이면 2명. 10명인 4명이니까 5명인 2명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헷갈리죠? 네,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 물어봐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니까 대표, 또 사원 또는 임원의 전원, 또 분사무소 책임자가 무슨 교육을 또 받아야 된대? 실무교육. 원래 법인에서는 법인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아니니까 뭐를 받을 수는 없어요. 교육을 받을 수는 없잖아, 원래. 예, 그러니까 누구 보고 교육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원 또는 임원 보고 교육 받아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6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다. 개념적으로. 요거 그래서 6개가 있는데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뭐 어디에서 정답이 걸릴지는 장담 못해요. 근데 아무튼 시험에는 매년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알고 계시고, 밑에 이제 특수법인은 우리 법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니까 우리 법에 의한 등록 기준은 적용받지 않아요. 예컨대 이제 특수법인이 성법상 회사 이런 거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거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밑에 이제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중개사무소는 뭐 할 때 필요하죠? 응? 중개사무소 뭐 할 때 필요하지? 등록할 때. 등록할 때. 중개사무소 없으면 등록이 안 되잖아. 그치? 예. 그러면 이 사무소는 등록 이후에는 없어도 돼? 아니에요. 계속 있어야 돼. 왜냐면 중개사무소에다가 사무소에서 뭐 같은 것도 우리 할 거예요. 응? 계약서도 쓰고 뭐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개사무소인데, 중개사무소는 뭐를 결정하냐면 등록 관청을 결정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서울 살면서 제주도에다가 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서울 살면서 제주도에다가 사무소 두려고 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야. 예, 그러면 꼭 주소지에다가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희망하는 데다가 두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고. 그럼 만약에 제주도에다가 사무소를 뒀다가 부산으로 사무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내 마음이지 뭐. 그러면 등록관청이 제주도에서 부산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뒷장 거시고, 사무소의 종류는 3개가 있는데 무슨 사무소 있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사무소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중개사무소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무슨 사무소 있다 그랬죠? 네, 주된 사무소. 그리고 또 무슨 사무소 있다 그랬어요? 분사무소. 그리고요, 공동사무소.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된 사무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국에 1개소를 꼭 두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등록 기준이라서.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요,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분사무소는 개인 법인 중에서 누구만, 법인만 둘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점, 영업소 이런 개념이니까 개인한테는 둘 이런 자격이 안 돼. 법인만 둡니다. 중개법인. 그리고 이거는 전국에 하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시군구마다 1개소를, 그죠? 뭐마다? 시군구마다. 네, 시군구마다 1개소를 두어야 한대, 아니면 둘 수 있대. 둘 수 있다. 임의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임의적인 부분. 그러면 어느 법인이 분사무소를 안 둬도 됩니까? 예, 안 둬도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군구라는 개념에서요, 전국에 이제 시군구마다 하나를 둔다 그랬잖아요. 그치? 예, 근데 하나의 시군구에다가는 분사무소를 못 둬요. 딱 하나의 시군구는 뭐가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못 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빼볼게요. 이 시군구에는 단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제외하고 두어야 하는데 이걸 좀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예, 시험에.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 그럼 전국에 어떤 시군구든 다 둘 수 있는데 강동구에는 뭐만 둬야 돼? 주된 사무소. 왜 그러냐면요. 하나의 시군구에는 사무소를 하나만 두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거든. 그거를 한 시군구에 2개 이상 두면 이중사무소로 처벌을 받아.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꼭 있어야 되니까 어느 시군구 하나는 못 두잖아. 그지? 그거 빼고 나머지 시군구마다 분사무소를 하나마다 하나씩 둘 수 있다. 이렇게. 자, 공동사무소는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둘 수 있는 게 공동사무소인데 사무소 있잖아요. 그지? 사무소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공동 사용하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럼 이거는 의무예요? 아니면 임의예요? 임의. 예,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거지. 알아서. 그치?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무소가요. 이렇게 결합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어느 법인의 주된, 뭐 편의상 A 법인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분사무소랑 이 분사무소는 B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같은 회사 거 아니고 다른 회사의 주된 사무소와 다른 회사의 분사무소.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써도 돼. 왜 그러냐면 그냥 뭐만 같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소만 같이 쓰는 거야. 그치? 만약에 월세가 500만 원이면 2개의 그 사무소에서 같이 쓰면 250만 원씩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다. 그럼 모든 의무와 책임은 어떻게 줘? 각자. 자, 그럼 제가 몇 개 질문을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뭐라고 좀 답변해 주셔야 되냐면 각자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자, 등록이나 이거는 등록한다고 얘는 신고한다 그러거든. 등록이나 신고는 어떻게? 각자. 네. 이 공동사무소가 이전될 수 있거든요. 이게 2개가 같이 쓰고 있는데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어. 이전 신고는 어떻게? 각자. 휴폐업은 어떻게? 각자. 청소는 어떻게? 각자. 간판은 어떻게? 각자. 무조건 각자라고 얘기하셔야 돼. 자, 근데 이제 어려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 공동사무소에서 공간은 크지 않아. 얼마 안 되는 그 공동사무소인데 개공 2명이 같이 쓰거든요. 근데 사람 1명을 고용하려고 해. 1명을. 그래서 만약에 월급을 300을 주기로 했으면 한 개공당 150만 원씩 내서 300만 원의 소공을 쓰려고 해. 자, 쓸 수 있다 없다? 응? 잘 한번 생각해 봐요. 2명의 개공이 반반씩 내는 거야. 해서 1명의 개공을 쓰려고 해. 2명의 개공이 1명의 소공을 쓰려고 한다고. 150만 원씩 내서. 뭐 중개보조도 상관없고. 쓸 수 없어. 자, 왜 쓸 수 없을까요? 계약하고 상관은 없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봐요. 2명의 개공이 사람 1명을 쓴다 그랬잖아. 근데 그 소공이든 고용인이 사고를 쳐. 만약에. 그럼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야? 아까 우리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 했잖아. 각자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거야. 누구 일을 하다가 사고를 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중 소속이라 그래.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개공에 소속되면 안 돼.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고용도 어떻게 해야 돼? 각자. 그래서 뭐든지 각자. 같이 하는 거는 딱 하나. 뭐? 사무실만 같이 쓴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사무소 유형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테마에 오시면 업무 범위, 이제 개공의 업무 범위 뭐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적 범위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법인이나 아니면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전국적으로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부칙개공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이 부칙개공은 언제 이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1985년. 자, 우리 연도를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1985년이면 혹시 1985년 이후생, 85년까지 포함해서 이후생 손 한 번만 들어볼래요? 나는 1985년 이후생이다. 없어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85년 이후생. 아, 그래요. 많이 안 계시네? 자, 85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잘 모르는 일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85년도까지요,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있었을까요? 인터넷. 85년 전에, 이전에. 없었지, 당연히. 자, 컴퓨터는 있었을까요? 컴퓨터. 어디에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었어요? 85년 전에? 네. 없었고요. 우리나라에 85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85년 전에 4곳의 컴퓨터가 있었어요. 4곳. 다 연구소에. 네. 미국에는 조금 많이 가정에 좀 보급됐는데 우리나라는 가정집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에. 네. 그때 보급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컴퓨터 없었어요. 핸드폰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KTX 있었을까요? KTX 없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뭐 있었어요? 85년 전에는. 공중전화는 있었는데 이제 유선전화라는 게 있었죠. 전화. 무슨 전화요? 유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의 환경이 전국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칙상의 계공은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득권이라는 게 어느 기득권은 아니라는 거야. 전국적 기득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지역적 범위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부칙계공의 업무 지역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원칙 예외로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격 있는 사람들은 전국으로 다 하는데 부칙계공만 이게 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원칙은 시도 내에서 해야 돼요. 원칙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는 무슨 시예요? 제가 여기서 시 가운데 점 도 찍었잖아요. 그럼 이건 여기서 말하는 시는 무슨 시야? 시가 무슨 시야? 뭐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 부산광역시도 들어가. 그럼 여기는 무슨 시야?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통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남시 이런 건 안 들어가 여기에. 예. 특광도를 말해. 특광도. 예. 자, 그러면 부칙계공인데 하남시에 있대. 그럼 어디서만 할 수 있어? 경기도라고 해야 돼. 하남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광역단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가 이 부칙계공이 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망. 예. 이 망이라는 건 뭐 인터넷 망을 말하는 거야. 이거를 거래정보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망에 얘가 돈 내고 가입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내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거기에 뭐된 물건을 공개된 물건을 중개하고자 할 때 요거 3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뭐뭐라고 되어 있죠? 가입, 이용, 공개 중요하고 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전국으로 늘어나나요. 전국으로 확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물건만 전국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니면 어디에서 할 수 있고? 그냥 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 자기 지역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 누가 그렇다고? 예, 부칙계공.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이제 부칙계공이 이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물건의 범위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요. 이 물건의 범위.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년에 세금을 1억 이상 내는 사람은 1년에 세금을 1억 이상 내는 사람은 투표권을 5장 준대. 예, 그런 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래요? 아니면 막 데모하고 막 난리를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을래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비굴해졌어?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건 데모하고 이거는 뭐 개떡 같은 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렇지. 세금 많이 낸다고 투표권 많이 주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걸 못하도록 하는 것을 차별입법이라고 해요. 차별입법을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고 계시면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이거야. 차별하지 말라는 거. 신분이 없으니까. 옛날처럼 양반, 쌍놈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차별, 뭐 성별에 대한 차별, 학력에 대한 차별, 뭐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위헌이야, 위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물건의 범위 해가지고
가령 법인은 토지를 중개할 수 있대. 근데 개인은 안 된대. 이렇게 하면 그게 뭐야? 그게 차별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를 둔다 안 둔다? 안 둬. 만약에 그런 걸 둔다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없다는 거. 근데 이제 꼬신다고 어떻게 꼬시냐면 종별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줘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달리 정한대. 그럼 맞다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 자체를 두는 거를 차별입법이라고 해. 그런 건 절대 두어서는 안 돼. 해서 물건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이제 취급 업무의 범위. 요건 약간 좀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개인은 무슨 제한이 없고 경업 제한이 없고 누구는 법인은 경업 제한이 있으니까 업무에 대한 차이는 좀 발생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인이 더 많아 하는 업무가 법인이 더 많아. 개인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경업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럼 누구는 좀 경업 제한 때문에 하는 일이 좀 적겠어. 법인은 경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는 일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 그 뒷장 가시면 이제 법인의 업무 6개가 있는데 이건 조금 쉬었다 갈게요. 다음 시간에.